50년 지기 친구가 갑자기 우리 안방에서 자겠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제가 겪은 충격적인 실화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60대가 되어서야 깨달은 인간관계의 민낯, 그리고 친구라는 이름 뒤에 숨은 이기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알람 시계가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어요. 60대가 되니 잠이 점점 줄어들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산자락이 연한 안개에 쌓여 있었어요. 우리가 이 시골 마을로 온 지도 벌써 3년이 되었네요. 여보, 일어났어요? 옆에서 김 선생님이 이불을 걷어내며 일어납니다. 42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지만 아직도 아침마다 서로의 안부를 물어요. 예전 서울 아파트에서는 바쁜 일상에 치여 이런 여유가 없었는데 은퇴 후 이곳에 와서야 부부다운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30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어요. 학생들한테는 무서운 선생님이었지만 집에서는 말수가 적고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은퇴 후에는 더욱 조용해져서 하루 종일 책을 읽거나 텃밭을 가꾸며 시간을 보내죠. 우리 집은 시골 한옥을 개조한 2층 집이에요. 1층에는 거실과 부엌, 작은 방 하나가 있고 2층에 넓은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은 우리 부부의 소중한 공간이에요. 넓은 침실과 드레스룸, 그리고 작은 서재까지 딸린 정말 아늑한 곳입니다. 1층 작은 방은 창고로 쓰고 있었어요. 오래된 가구들과 짐들로 가득했죠. 김 선생님이 산책을 나간 후 나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뜨개질을 하며 아침 드라마를 보는 게 요즘 일과예요. 바늘을 움직이며 털실이 하나씩 엮여가는 걸 보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점심을 준비하던 오후 12시쯤 대문 앞에서 택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상했습니다. 이 동네에는 택시가 거의 오지 않거든요. 창문으로 내다보니 민숙이가 큰 가방 2개를 끌고 서 있었어요. 민숙이, 내 평생 친구입니다. 중학교 때 만나 50년 넘게 인연을 이어온 사이죠. 10년 전에 남편을 여의고 혼자 지내고 있어요. 딸 영희가 있지만 결혼해서 미국에 살고 있고요. 어머, 민수가 갑자기 어떻게 왔어? 급하게 앞치마를 벗고 나갔습니다. 민숙이는 평소보다 수척해 보였어요. 얼굴도 어둡고 눈가에 다크서클까지 있었어요. 연락도 없이 미안해. 급하게 나와서. 민숙이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순간 얼어버렸습니다. 지낸다는 게 무슨 말이야? 마침 김 선생님이 산책에서 돌아왔어요. 상황을 본 김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숙이가 사정을 설명했어요. 월세가 5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올랐다는 것, 혼자 지내기가 너무 외롭고 무섭다는 것, 건강도 좋지 않아서 누군가 곁에 있어야 안심된다는 것까지. 그럼 1층 작은 방을 치워줄게. 그 방은 너무 좁고 어둡잖아. 게다가 내가 무릎이 안 좋아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 2층 안방에서 지내면 안 될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안방이라고요? 우리 부부의 침실을 달라고요? 민수가, 그건 우리가 쓰는 방인데. 그제야 민숙이의 다리를 자세히 봤어요. 정말로 조금 절뚝거리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넘어져서 무릎 수술을 했다고 들었는데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나 봐요. 며칠 정도야? 한 달. 우리 안방에서 한 달이라고요? 김 선생님과 나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50년 지기 친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그날 저녁 민숙이는 우리 안방을 차지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1층 작은 방으로 이사를 했어요. 짐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좁은 공간에 침대를 놓으니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위층에서 들려오는 민숙이의 발소리, 평소와 다른 집안의 분위기. 뭔가 우리 부부만의 평화로운 공간이 침범당한 기분이었어요. 한 달이면 괜찮겠지. 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마치 평온했던 연못에 큰 돌멩이가 던져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것이 우리 부부에게 닥칠 시련의 시작이라는 것을. 민숙이가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며칠만이라고 했던 말이 벌써 무색해졌어요. 민숙이는 우리 안방을 완전히 자기 방처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이 옷장 좀 써도 될까? 민숙이가 우리 드레스룸 문을 열며 물었어요. 거기는 김 선생님과 제 옷들이 가득 걸려 있는 곳이었습니다. 응, 그래. 써도 돼. 어쩔 수 없이 답했지만 마음은 불편했어요. 우리 옷들을 1층 작은 방으로 옮겨야 했거든요. 그 좁은 공간에 어떻게 다 들어가겠어요. 민숙이는 큰 가방 2개에서 옷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짐이었어요. 겨울옷, 여름옷, 심지어 코트까지. 정말 며칠 머물 사람의 짐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가 짐이 많네. 응, 급하게 나와서 필요한 것들 다 가져왔어. 언제 다시 집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언제 다시 집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른다고요? 그럼 여기서 얼마나 오래 지낼 생각인 걸까요? 김 선생님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평소 조용한 성격이라 직접 말은 안 했지만 한숨을 자주 쉬더라고요. 우리가 쓰던 2층 화장실도 이제 민숙이 전용이 된 것 같았어요. 샴푸, 린스, 화장품들이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1층 화장실 쓰자. 김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1층 화장실은 좁고 불편했습니다. 우리가 손님이 된 기분이었어요. 아침마다 민숙이는 6시 30분에 일어나서 큰 소리로 세수를 했습니다. 물 튀기는 소리, 발소리, 헤어드라이어 소리까지. 우리 부부는 그 소리에 잠을 깰 수밖에 없었어요. 민수가 조금만 조용히 해줄래?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말해봤습니다. 아, 미안해. 습관이라서. 앞으로 조심할게.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어요. 사람의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나 봅니다. 더 큰 문제는 식사 시간이었어요. 민숙이는 우리보다 1시간 늦게 일어나는데 아침은 함께 먹고 싶어 했습니다. 아침 좀 같이 먹자. 혼자 먹으니까 너무 쓸쓸해. 그래서 우리는 민숙이를 기다려야 했어요. 김 선생님은 원래 8시에 아침을 드시는데 9시까지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산책 시간도 늦어지고 하루 일과가 모두 뒤죽박죽이 되었어요. 김 선생님 먼저 드세요. 제가 말했지만 민숙이가 섭섭해했어요. 왜? 나 때문에 불편해? 그런 말을 들으면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점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숙이는 음식 취향이 까다로웠습니다. 이 나물 좀 짜네. 소금을 적게 넣지 그랬어? 김치찌개에 돼지고기 말고 참치 넣으면 안 돼? 돼지고기는 기름져서 속이 안 좋아. 처음에는 친구니까 맞춰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매일 음식에 대한 잔소리를 들으니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김 선생님은 더욱 말이 없어졌어요. 원래도 조용한 분이지만 요즘은 아예 입을 다물고 지내시더라고요. 여보, 괜찮아요? 밤에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우리 집인데 우리가 눈치를 보고 있잖아. 김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분명히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42년 결혼 생활에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조금만 참자. 금방 나갈 거야. 금방? 벌써 2주가 지났는데? 맞는 말이었어요. 2주가 지나도 민숙이는 집을 구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민숙이가 동네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오늘 정씨 아줌마랑 박씨 아줌마가 놀러와. 차 좀 대접해줘. 제가 손님도 아닌데 왜 제가 차 대접을 해야 하는지 이상했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손님들이 와서 우리 거실에 앉아 수다를 떨었어요. 민숙이는 마치 집 주인처럼 행동했습니다. 여기 살기 참 좋지? 공기도 맑고 조용하고. 맞아, 민수가. 너 여기서 계속 살면 어때? 정씨 아줌마의 말에 민숙이가 웃으며 답했어요. 그러게. 여기가 너무 좋아서 떠나기 싫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떠나기 싫다고요? 그럼 언제까지 여기 있을 생각인 걸까요? 손님들이 간 후 저는 민숙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민수가 집은 언제 구할 거야? 아직 마음에 드는 곳이 없어서 조금 더 찾아봐야겠어. 한 달이라고 했잖아. 그랬나? 아, 맞다. 하지만 집 구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 조금만 더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 깨달았어요. 처음에 며칠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더니 이제는 조금만 더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김 선생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나도 그 생각이야. 하지만 50년 친구인데 어떻게 나가라고 해? 친구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해? 김 선생님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숙이가 부엌에서 혼자 음식을 해먹고 있었어요. 우리가 쓰던 그릇, 우리 조미료, 우리 냉장고 음식으로요. 민수가 뭐 해? 배고파서 라면 끓여 먹어. 괜찮지?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또 괜찮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 상황을 바꾸려면 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걸요. 친구를 잃을 수도 있지만 이대로는 우리 부부의 평화로운 일상이 완전히 망가질 것 같았어요. 용기를 내서 민숙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어요. 민숙이가 온 지 3주가 지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제는 결국 김 선생님과 크게 다퉜습니다. 당신이 친구라고 데려온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잖아. 김 선생님이 화를 내는 건 정말 오랜만에 보는 일이었어요. 42년 결혼 생활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요. 내가 데려온 게 아니라 혼자 온 거잖아요. 그래도 당신이 들어오라고 했잖아.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1층 작은 방에서 말다툼을 하는데 위층에서 민숙이가 들을까봐 걱정되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속으로만 사귈 수는 없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나가라고 해요? 아니면 우리가 나갈까? 김 선생님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우리 집에서 우리가 나간다고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위층에서는 민숙이가 TV를 크게 틀어놓고 웃고 있었어요. 우리가 평생 꿈꿔왔던 조용한 노후 생활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서 민숙이와 대화해 보기로 했어요. 민숙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민숙이는 우리 안방 침대에 다리를 뻗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욱 답답했어요. 집 구하는 건 어떻게 되어가? 아직이야.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마음에 드는 곳이 없어. 그래도 원래 살던 집은 있잖아. 거긴 월세가 너무 올라서 못 들어가겠어. 80만 원이나 달라고 하더라. 민숙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다른 곳을 알아보든지. 알아보고 있어. 하지만 내 조건에 맞는 곳이 쉽게 나오겠어? 조건이 뭔데? 1층이어야 하고 방도 넓어야 하고 월세도 5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듣고 보니 조건이 너무 까다로웠어요. 그런 집이 쉽게 나올 리 없었습니다. 민수가 조건을 좀 낮춰보면 어때? 그건 안 돼. 내가 지낼 집인데 대충 정할 수 없잖아. 대화가 막혔습니다. 민숙이는 자기 조건을 고집하고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점심을 준비하는데 민숙이가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내가 해줄게. 맨날 해주니까 미안해서. 고마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민숙이는 우리 냉장고를 뒤지며 이것저것 꺼내더니 혼자만의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이 양파는 너무 매워. 다른 거 없어? 김치는 왜 이렇게 싱거워? 소금 더 넣어야겠네. 고춧가루가 떨어져 가네. 새로 사야겠어. 우리 식료품에 대한 불만을 계속 늘어놓으면서 요리를 했어요. 도움이 되기는커녕 더 기분이 상했습니다. 민수가 괜찮으니까 내가 할게. 아니야, 내가 한다고 했잖아. 결국 민숙이가 만든 음식을 먹었는데 우리 입맛과는 전혀 달랐어요. 너무 맵고 짜고 양념도 이상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한 숟가락 뜨시더니 그만 드셨어요. 맛없어? 민숙이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배가 안 고파서. 김 선생님은 거짓말을 하셨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거짓말을 안 하시는 분인데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드신지 알 수 있었어요. 오후에 김 선생님은 평소보다 일찍 산책을 나가셨습니다. 집에 있기가 답답하신 것 같았어요. 저도 민숙이와 둘이 있기가 불편해서 빨래를 널러 나갔습니다. 마당에서 빨래를 걸고 있는데 이웃집 정씨 아주머니가 담장 너머로 말을 걸었어요. 민숙이 아직도 있어? 네, 아직요. 언제까지 있을 건데? 동네에서 다들 얘기하고 있어.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 사정을 다 알고 있다니요. 집을 구하고 있는데 마음에 드는 곳이 없나 봐요. 그렇다고 남의 집에서 언제까지 눌러앉아 있을 건가? 너무하네 정말. 정씨 아주머니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남들이 봐도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이대로는 정말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때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지? 민숙이가 2층에서 내려와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밖에 서 있던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영희야. 민숙이 딸 영희였어요. 미국에서 살고 있다고 들었는데 언제 한국에 왔을까요? 엄마 안 계시길래 여기 계신 줄 알았어요.
영희는 30대 후반의 차분한 여성이었어요. 어머니와는 달리 조용하고 예의 바른 느낌이었습니다. 언제 왔어? 연락도 안 하고. 어제 왔어요. 엄마 집에 갔는데 아무도 안 계시길래. 영희가 저를 보고 인사했습니다. 이모, 안녕하세요. 엄마가 폐 끼치고 있죠?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영희는 눈치가 빨랐어요. 우리 집 분위기가 어색하다는 걸 금방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엄마 얘기 좀 해요. 영희가 민숙이를 2층으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한동안 위에서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분 후 영희가 혼자 내려왔습니다. 이모, 죄송해요. 엄마가 너무 오래 계셨네요. 괜찮아, 영희야. 괜찮지 않으세요? 보면 알아요. 영희는 정말 똑똑한 아이였어요. 엄마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혼자 지내기 싫어하시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남의 집에 계실 수는 없잖아요. 영희의 말에 희망이 보였어요. 누군가 이 상황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니요. 뭔가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 영희가 고민에 잠겼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어요. 혼자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영희는 다시 와서 민숙이와 더 자세히 얘기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잠자리에 들면서 김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영희가 왔으니까 뭔가 달라질 것 같아. 김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이 답답한 상황의 변화가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희라는 든든한 조력자가 나타났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문제가 해결될까요? 민숙이가 순순히 나갈까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영희가 다시 왔습니다. 손에는 부동산 전단지와 노트북을 들고 있었어요. 이모, 어젯밤 생각해 봤는데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영희는 정말 믿음직했습니다.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상황을 정리하는 모습이 든든했어요. 민숙이가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어요. 어젯밤 영희와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궁금했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이모, 김 선생님도 함께 얘기해요. 김 선생님도 거실로 오셨어요. 네 사람이 함께 앉으니 뭔가 진지한 가족회의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어젯밤 부동산 사이트를 다 뒤져봤어요. 영희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엄마 조건에 맞는 집들이 여러 개 있어요. 다만 위치가 조금 멀거나 월세가 5만 원 정도 더 비싸긴 하지만요. 그런 집은 싫다고 했잖아. 민숙이가 토라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완벽한 조건의 집은 없어요. 뭔가는 포기해야 해요. 영희의 말이 옳았습니다. 하지만 민숙이는 쉽게 수긍하지 않았어요.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불편한 곳에서 살라고? 지금 이모 댁에서 사시는 게 더 불편하잖아요. 이모와 김 선생님한테도 불편하고. 영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민숙이의 표정이 변했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그런데 영희야, 민숙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혼자 사는 게 너무 무서워. 특히 밤에. 그제야 진짜 이유가 나왔습니다. 집값이나 조건 문제가 아니라 혼자 지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엄마가 그럴 줄 알았어요. 영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영희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실버타운이나 노인 공동주택에 대한 정보였어요. 요즘 1인 가구 노인분들을 위한 주택들이 많이 생겼어요. 같은 건물에 비슷한 연령대 분들이 살면서 서로 안부도 묻고 관리사무소에서도 케어를 해주고요. 민숙이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곳이 있어? 네, 여기 봐요. 월세도 엄마 예산에 맞고 1층이고 방도 넓어요. 게다가 공동 식당도 있어서 혼자 밥 해 먹기 싫을 때는 함께 드실 수도 있고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이랑 사는 거잖아. 처음엔 모르지만 금방 친해지실 거예요. 엄마 성격에 금방 적응하실 것 같은데? 영희의 말에 민숙이가 웃었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오늘 오후에 같이 가서 구경해 볼까요? 정말? 네, 제가 미리 연락해뒀어요. 영희는 정말 완벽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점심을 먹고 영희와 민숙이는 집을 보러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김 선생님과 둘이 집에 있으니 평온했어요. 정말 다행이네. 김 선생님이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영희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러게요. 정말 똑똑한 아이예요. 우리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어요. 저녁 즈음에 두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민숙이의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어땠어? 생각보다 괜찮더라. 사람들도 친절하고 시설도 깨끗하고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럼 결정했어? 응, 다음 주부터 들어가기로 했어. 드디어 해결되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민숙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너무 오래 있었지? 괜찮아. 친구니까. 고마워. 정말 어려울 때 도와줘서. 민숙이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화가 났던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나도 이기적이었나 봐. 내 사정만 생각하고. 아니야, 이해해. 혼자 지내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알아. 우리는 그동안 못했던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니 관계가 더 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숙이는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영희가 도와주면서 차근차근 정리해 나갔어요. 이모,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영희가 제게 인사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해결해줘서 고마워. 엄마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실 거예요. 좋은 분들 만나시고. 영희의 말에 희망이 느껴졌어요. 이사 가는 날 민숙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웠어. 덕분에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었어. 새 집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 너희도. 그리고 미안했어, 정말. 민숙이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저도 코끝이 찡했습니다. 택시가 떠나고 나서 김 선생님과 저는 오랜만에 2층 안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만의 공간이 돌아온 것이 실감났어요. 드디어 우리 집다워졌네. 김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러게요. 정말 다행이에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니 마음도 상쾌해졌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우리만의 침실에서 조용한 밤을 맞으며 며칠 후 민숙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새 집 어때? 정말 좋아. 이웃들도 친절하고 혼자여도 외롭지 않아. 영희 아이디어가 최고였어. 민숙이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정말 잘 된 것 같았습니다.
가끔 놀러 올게. 그래, 언제든지 와. 이제 진짜 친구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건강한 관계로 말이에요. 그 일을 겪고 나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친구라도 선을 지켜야 한다는 것, 도움을 주되 자신의 삶도 소중히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용기 있는 대화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요.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김 선생님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말이에요. 이제 우리의 평온한 일상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민숙이가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보, 정말 조용하네요. 김 선생님이 우리 안방에서 기지개를 켜며 말씀하셨어요. 오랜만에 푹 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평범한 아침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8시에 김 선생님 산책, 9시에 여유로운 아침 식사. 예전의 평화로운 루틴이 돌아왔어요. 드르륵 마이너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모, 영희예요. 엄마 소식 전해드릴게요. 어떻게 지내고 있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셨어요. 이웃들과 요가도 하시고 요리교실도 다니시고 어제는 여기가 천국인 줄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웃음이 나왔어요. 민숙이다운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모, 엄마가 꼭 전해달라고 하신 말이 있어요. 뭐라고? 덕분에 진짜 친구가 뭔지 알았다. 고맙다고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민숙이가 직접 전화했어요. 야, 나 완전히 인기쟁이야. 여기 할머니들이 나 보려고 줄을 선다고. 그래? 다행이네. 너희 집에서 한 달 지낸 게 최고의 선택이었어. 혼자 사는 게 무서워서 숨어 있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세계가 열렸거든. 민숙이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니 모든 게 잘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민숙이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미안했어, 정말. 그리고 고마웠어. 나도 고마워. 덕분에 우리 부부가 더 가까워졌어. 정말이었어요. 그 한 달의 시련을 함께 견뎌낸 후로 김 선생님과 저는 더욱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 선생님과 산책을 하며 말했어요. 여보,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진솔한 대화가 답이었네요.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며칠 후 뜻밖의 손님이 왔어요. 영희였습니다. 손에는 예쁜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엄마가 정말 행복해 하세요. 다행이야. 내가 해결해 준 거야. 아니에요. 이모와 김 선생님이 끝까지 포용해 주셨잖아요. 그 마음이 엄마를 변화시킨 거예요. 영희의 말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자랑이 하늘을 찌른다고 하더라고요. 내 친구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지 모를 거야 라면서요.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그날 밤 김 선생님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결국 모두에게 좋은 일이었네요. 그러게요. 민숙이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우리도 많은 걸 배웠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요? 지금처럼 평범하지만 소중하게. 창밖으로 달빛이 은은하게 들어왔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낀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완벽한 행복이 없었어요. 제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 한 달의 시련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들, 친구에게도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 솔직한 대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 오늘도 우리는 그 소중한 일상을 이어갑니다.